네, 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1급 7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원가 계산 6번째 시간으로요. 연습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공품의 완성도를 적용하여 환산량이 몇 개가 되는지를 반드시 환산해서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합니다. 직접 재료비 기준 환산량, 가공비 기준 환산량이 각각 필요합니다. 1번 지문부터 살펴보면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되면 제품별 개별 원가 계산이 됩니다. 제품별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의 소량 생산 방식에 가장 어울리죠. 2번 제조 공정이 둘 이상 연속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제공품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나 기초제공품의 완성도와 관계없는 방법은 평균법이에요.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원가 계산액은 동일해집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작업 원가표 작성입니다. 이것을 개별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 원가표는 제품별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품별 개별 원가 계산에 어울리는 방법이죠.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는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고요. 공정별 제조원가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공정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어울립니다. 그러나 작업 원가표는 개별 원가 계산에 어울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평균법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산한 합계액을 단기 완성품 수량, 단기 착수, 완성품 환산량과 기말 제공품 환산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죠. 그래서 착수되는 완성품 환산량하고 관계가 없죠. 1번 지문을 보면 평균법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평균법을 통한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환산량보다 크죠. 그것은 기초 제공품이 있을 때입니다. 환산량 둘이 같아질 때가 있는데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는 가능해요. 2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한 경우는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죠. 4번 평균법과 비교해 선입선출법이 실제 물량 흐름에 가깝게 계산되죠. 그래서 원가 통제면에서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유리한 이유입니다. 5번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로 계산되는 것이죠. 4번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나오죠. 다음 중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선입선출법이에요.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3번은 평균법과 무관하죠. 1번 지문을 보면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2번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면 평균법이 돼요. 4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법이 되죠. 만약에 단기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5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의 원가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원가는 4번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와 기초제공품 재고액의 합계액입니다.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모두 단기 투입 원가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6번 문제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완성품 환산량의 완성도가 항상 가장 높은 것은 전공정 원가입니다. 왜냐하면 1공정에서 시계정을 그려보면 왼쪽은 기초제공품, 단기착수, 그 다음에 완성도가 100%인 완성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 이제 2공정이 있습니다. 1공정에서 2공정까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것이죠. 저 왼쪽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전공정 대체. 이 전공정 대체는 전공정이니까 이게 앞전자예요. 앞에 공정에서 대체되는 거니까 완성품이 가게 되죠. 그리고 완성품, 기말 제공품.
그러므로 후공정 입장에서는 전공정의 완성품이 오기 때문에 항상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공정 원가가 됩니다. 7번, 일곱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높게 적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2번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과대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높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 문제. 주식회사 원가는 5월에 의류 제조업으로 창업합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으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이 경우 5월 말 가공비의 제공품 완성도가 40%일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세 번째, 3번 지분이죠. 단기의 투입량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기말 제공품 5월 말이니까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40%예요. 그러면 투입량은 100%일 때 제공품의 완성도가 40%이니까 40%만큼 가공비가 환산되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평균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시계정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 12,000단위, 기말 제공품 24,000단위, 완성도는 40%입니다. 착수량은 32,000단위예요.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은 2만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차변 합계가 4만 4천 단위가 되고요. 자, 오른쪽 합계도 4만 4천 단위가 돼요. 평균법을 적용하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따지질 않게 되죠.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 원재료가 투입이 될 때 기초제공품과 착수량을 묶어서 완성품에 가고 미완성된 건 기말제공품으로 가죠. 그러면 이 원재료는 기초제공품과 착수량으로 갑니다. 평균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완성품은 완성도가 항상 100%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품 2만 단위에 모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40%니까 2만 4천 단위에서 40%만 원재료가 가게 돼요. 그래서 완성품 2만 단위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만 4천 단위에 40%를 곱합니다. 그러면 428, 8,000개, 4416, 1,600개 그래서 9,600단위가 나오네요. 그래서 29,600단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초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 기말제공품은 1만 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었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이 됩니다. 먼저 평균법입니다. 평균법은 완성도익을 보질 않죠. 그러면 가공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는 모두 100% 완성이 되었죠. 기말저금품의 완성도는 40%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수량 17만 개에다가 기말저금품 환산량 만 단위에 40% 곱한 값을 더합니다. 그러면 17만 4천 단위가 나오죠. 선의선출법을 보겠습니다. 기초제공품 2만 단위가 완성품 수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만 개, 착수량 16만 개에서 15만 개만 가면 되죠. 그러면 합이 17만 개가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제공품의 과거 완성도가 20%면 단기 현재 완성도는 80%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을 구할 때 기초제공품 2만 단위에 단기 완성도 80%를 곱하면 16,000 단위가 나오고요. 착수량에서 15만 개가 완성품 수량으로 갔죠. 이 15만 개는 100%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15만 단위가 되죠.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40%입니다. 여기에다가 40%를 곱하죠. 그러면 4천 단위가 돼요. 모두 더하면 17만 단위가 되죠. 그러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는 4천 단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쉽게 계산하면 2만 단위에다가 전기 완성도 20% 곱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도 되지만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를 구한다면 기초제공품의 기초완성도 차이 수량만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이번엔 11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선의선출법에 따른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제공품 자, 완성도가 30%, 만 단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기말제공품은 70%, 그다음에 착수량, 완성품 수량이 있죠. 그다음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제공품의 만 단위가 완성품 수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착수량에서 만 단위만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2만 단위가 되죠. 나머지 착수량에서의 2만 단위는 미완성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자,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었으니까 착수량에만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에 따른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3만 단위가 됩니다. 평균법으로 구했을 때 원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었다면 평균법에서는 4만 단위가 되죠. 그러나 선의선출법에서는 단기 착수량 기준으로만 봅니다. 이번에는 선의선출법에 따른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제공품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만 단위예요. 여기에 단기 완성도 70%, 즉
과거의 완성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가 단기 완성도가 되기 때문에 기초제공품에다가 단기 완성도를 곱하면 7천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착수량에서 만 단위가 완성품 수량으로 갔을 때 완성도는 100%죠. 기말 제공품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2만 단위의 70%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14,000 단위가 되죠. 모두 더하면 3만 1,000 단위가 되죠. 그래서 가공비를 기준으로 하면 3만 1,000 단위가 되고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3만 개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200개에 대하여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80%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380원, 140원이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으니까 기말 제공품 200개에 모두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단위당 원가가 380원이죠. 380원 곱하기 200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80원에 200개를 곱한 값이 재료비가 돼요. (380) 곱하기 200. 그러면 76,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가공비입니다. 200개의 가공비 제조 진행률은 80%죠. 가공비 단위당 원가가 140원입니다. 곱하기 200개 곱하기 80%. 그러면 140원 곱하기 160개가 되죠. 140원 곱하기 160. 그러면 22,400원이 나옵니다. 이 둘을 더하면 되죠. 22,400원 더하기 76,000원을 하면 98,4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이번엔 13번 문제입니다. 소금 및 얼음 제조업과 같이 단일의 공정을 통해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3번 단일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단일 공정을 통해서 대량의 동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단일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죠. 1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합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으로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먼저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분종 투입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희계정을 그려야 돼요.
왼쪽 기초 제공품 0개, 오른쪽 완성 수량 500개, 착수 수량이네요. 착수 수량이 500개, 완성 수량은 400개, 기말 제공품은 100개, 완성도가 50%입니다. 자, 왼쪽 합계가 500개, 오른쪽 합계도 5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기초제공품이 없는 상태이므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500개가 되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입니다. 자, 가공비는 100개 곱하기 50%는 50입니다. 그래서 완성 수량과 기말 제공품 환산량 50을 더하면 450개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됩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으로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평균법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착수 수량 500개, 재료비 환산량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14번 문제와 동일한 거네요. 그래서 가공비 환산량은 이 완성 수량 400개에다가 기말 제공품 완성도 곱한 환산량 50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 이제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내용의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두 번째 풀이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